안녕하세요 여러분, 도케미축입니다. 오늘은 분석도 분석이지만 투자하는 데 있어서 정말 필요로 되는 마인드 자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왜냐면은 어떠한 마인드와 투자 멘탈리티를 갖고 있냐에 따라서 투자하고 계신 여러분들은 단순히 돈뿐만이 아니라 개인 투자들에게 있어서 너무나 소중한 자원이라고 할 수 있는 시간까지도 잃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스닥은 지난 6개월 동안 30%가의 주가가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주가가 폭락하는 과정에 있어서 엔비디아는 45% 하락했고요. AMD는 37%, 구글은 26%, 아마존은 37%, 그리고 테슬라는 36% 떨어지는 등 6개월 전과 비교를 하면은 자신이 투자한 금액의 3분의 1에서 절반 가까운 금액이 날아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상태입니다. 적게 떨어진 것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제가 언급한 이러한 기업들은 흑자이면서도 캐시플로우가 훌륭하고 현금도 많이 보유하고 있으며 높은 브랜드 파워를 갖고 있는 막강한 기업들입니다. 에너지 기업들을 제외한 그 외 소규모 기업들은 적어도 50% 이상은 이미 하락한 기업들이 대부분입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저희들이 매일 노출되고 있는 기사들은 멈추지 않는 인플레이션, 심해지고 있는 러시아와 유크레인 사이의 전쟁, 중국 봉쇄, 그리고 이로 인해 야기되는 서플라이 체인 문제와 리세션의 가능성까지 계속해서 악재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악재가 가득한 뉴스들로 인해서 저희들의 심리 상태는 벌써 익스트림 피어까지 기울었죠. 장세가 불마켓에서 어느덧 벌써 베어마켓으로 기울었고 제 주변의 몇몇 분들로부터는 닷컴 버블에 재현인 것이냐, 이젠 리세션이 오게 되면은 주가는 더 폭락하게 되는 것은 아닌가 등등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실제로 TD 트레이드에서 지금 매매되고 있는 주식의 거래량만 봤을 때 과거 한창 주식이 괜찮았던 2020년 2분기부터 2011년 1분기까지는 매매량이 매우 높았으나 2021년 2분기부터 점차 줄어들기 시작하더니 2022년에는 더더욱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왜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게 될까요? 벤저민 그레임이 쓴 책의 인텔리전트 인베스터의 문단을 살펴보면요, 시장이 한창 좋았을 때였던 1999년도의 사람들은 자신의 급여의 8.6%를 401k라는 주식형 펀드에다가 예치시켜 놓았지만 3년이라는 기간에 걸쳐서 2002년에 주식이 폭락했을 경우에는 투자금의 4분의 1을 줄여 단 7% 정도만 넣어두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바로 그 아래에 있는 내용인데요. 주식이 저렴해지면 저렴해질수록 사람들은 더더욱 주식 사기를 꺼려했는데 그 이유는 하락하는 시장에 적응해버린 나머지 스스로 생각하기를 포기하고 자기 자신의 시장을 흉내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주식이 계속 하락하고 또 하락해도 아직 뉴스상에서는 악재가 계속되고 있고 워낙 올랐다 내렸다를 자주 반복하면서 너무 많이 속은 나머지 이제는 그냥 비관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마치 중국 주식을 보면은 무조건 거부 반응을 보이게 된 것처럼 말이죠. 폭락하는 장에 있어서 워렌 버핏은 다음과 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Wondering if you would give us a clue as to what your strategies are going to be if the market gets dismal over the next few years. Well, if the market gets cheaper, we will have many more opportunities to do intelligent things with money. We're going to be buying things for as long as I live. We don't spend any time thinking or talking about what the stock market is going to do because we are not operating on the basis of any kind of macro forecasts about stocks. I mean, if you can buy very good businesses at attractive prices, it's crazy to say, I think I'll sit this out because it might get a little cheaper next year or something of the sort, and because the world's going to go to hell. 워렌 버핏의 답은 간단합니다. 주식장이 폭락을 했을 때 주가가 저평가에 왔다면은 목숨이 붙어있는 한 계속 분할 매수를 해나가는 것이고 그러한 과정에 있어서 매크로 환경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이미 주가들은 매크로 환경을 선반영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단지 내년에 더 저렴해질 것 같은 느낌이 드니까 이번엔 그냥 피해야지 하고 가만히 있는 것은 정말 말도 안 되는 행동이라고까지 말했습니다. 만약 주가가 저렴해졌고 이미 저렴해진 상태에서 단지 뉴스의 내용과 같이 앞날이 어둡게만 느끼신다고 해서 아무런 대응 없이 하락장을 넘긴다던가 최악의 경우 주식을 다 팔고 타이밍을 정해서 다시 재진입하려고 한다는 것은 장기 투자에 있어서 좋은 선택이 아니며 시간을 낭비한다는 것을 역사는 계속해서 증명해 왔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6개월에 걸쳐 하락한 지금 이 순간 주식은 비싼지 저렴한지를 큰 틀에서 한번 스스로 알아보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이 그림은 10년 국채금리를 S&P 500의 PER과 비교하기 위해서
변환시킨 자료로 지금 현재 채권과 주식 중에서 뭐가 더 비싼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그려본 그림입니다. 여기서 만약 S&P 500의 PER 멀티플이 10년 국채의 PER보다 더 고평가라면은 돈은 주식으로 들어오지 않고 채권으로 빠져나가면서 닷컴 버블이나 리만 브라더스 사건 때처럼 주식이 폭락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고요. 반대로 저평가라면은 돈은 굳이 채권으로 흘러갈 필요가 없게 되면서 폭락할 확률은 상대적으로 줄어드는 것입니다. 2022년 5월 27일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현재 S&P 500의 PE 멀티플은 20.51 상태입니다. 2011년 때만 해도 주식이 굉장히 많이 올랐고요. 시가총액이 많이 오르다 보니까 S&P 500의 PER 멀티플 자체도 함께 올라가면서 2021년대는 35.96이라는 굉장히 높은 멀티플을 보여주었던 것이죠. 그런데 6개월 남짓 주가가 빠른 속도로 하락하게 되면서 전체 시가총액이 줄어들게 되고요. 이로 인해서 PER 멀티플 또한 줄어들게 되어 지금은 20.51 상태로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현재 기준에서 10년 국채금리는 어떤 상태일까요? 약 2.7% 정도 하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2.7%를 PER 상태로 변환시킨다면은 36.58이라는 멀티플이 나오게 되고요. 이러한 멀티플을 S&P 500의 PE 멀티플과 비교를 해본다면은 10년물 국채금리의 PER은 S&P 500의 PER 대비해서 고평가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여전히 10년물 국채 PER 멀티플이 주식 대비해서 고평가라는 것을 이렇게 그림이 보여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처럼 적어도 채권과 주식이라는 범위 속에서 봤을 때 주식이 큰 폭락을 할 정도로 엄청 고평가는 아니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물론 지금 상태가 폭락할 정도로 엄청 고평가는 아니지만 매크로적인 환경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가가 바로 치고 올라갈지 아니면 조금 더 조정을 받을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적어도 과거 하락률을 참고한다면은 저희들이 지금 어느 정도까지 왔는지는 참고해 볼 수는 있겠죠. 오늘 현재 기준으로 S&P 500이 가장 많이 빠진 하락률은 21% 정도로 과거 1945년부터 2020년까지의 평균 하락률인 29.2%와 비교해 본다면은 지금 현재 하락률은 최악의 상태는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 점을 미루어 본다면은 물론 장은 추가로 9% 더 빠질 수도 있지만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본다면은 21%까지만 하락하고 말아버렸던 장도 7번이나 존재합니다. 예측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이미 S&P 500이 21%나 빠졌고 나스닥이 30% 빠진 상태에서 어떠한 대응을 하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이 표는 1957년부터 2009년까지의 리세션의 기간 동안 장이 보여준 평균 수익률을 보여주는 테이블인데요. 아까의 경우는 가장 많이 떨어진 하락폭을 보았다면 이것은 평균 수익률입니다. 보시다시피 리세션의 기간에도 장이 플러스로 돌아준 적은 여러 번 있다는 것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즉 리세션의 기간 내에서 크게 폭락을 해주던 기간이 있긴 했지만 이미 악재를 선반영해버린 장은 나중에는 빠르게 어느 정도 회복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리세션의 기간 동안 앞으로 주식이 더 폭락할 것을 미리 예측하여 갖고 있던 주식을 다 팔아버린다면 리세션의 기간 도중에 주식이 올라가 버렸을 때 수익은 전혀 얻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만약에 리세션이 끝나고 난 뒤 1년 후에는 어떠한 수익을 냈을까요? 1년 동안 평균 수익률은 15.3%로 한때 리세션 때 많이 빠지긴 했지만 1년 뒤에는 금방 수익률이 돌아왔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년 뒤에는요 40.1%였고요 5년 뒤에는 78.7%로 리세션 뒤에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주가가 회복됐다는 것을 볼 수 있죠. 이처럼 리세션이란 기간을 장기적인 기회로 바라보지 않고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거나 혹은 주식을 다 팔고 바닥을 예측해서 행동하려고 한다면은 자칫하다가는 기회비용도 잃고 수익도 잃을 수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엉뚱한 기업들 대상으로 해서 섣불리 대응을 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과 같은 하락장이 저희들에게 가르쳐준 교훈 한 가지는 안 좋은 기업에는 가급적이면 큰 비중으로 투자하지 말자라는 메시지입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이 표는 기업의 나이대별로 그리고 캐시플로우별로 분류된 표인데요.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기업일수록 2021년 대비해서 2022년에 이렇게 가장 많이 폭락했다는 것을 볼 수 있고요. 반대로 오래된 기업일수록 이렇게 적게 하락했다는 것을 수치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캐시플로우는 어떨까요? 실제로 수익을 내고 있지 않고 당연히 캐시플로우도 없는 기업일수록 2021년 대비해서 2022년의 주가 하락률은
마이너스 43%를 기록해 주었고요. 반대로 수익이 탄탄하고 캐시플로우도 훌륭한 기업들은 2021년 대비해서 2022년 하락이긴 했지만 하락률은 15%로 그래도 양호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를 할 때는 훌륭한 현금 흐름을 갖고 있는 기업들 위주로 투자를 하시되 외적인 이슈로 인해서 폭락을 하여 저평가할 것인다면 10년의 투자를 기간을 바라보고 투자를 한다고 했을 때 자신의 포지션을 이어갈 수 있는 최적의 기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투자를 함에 있어서 가져야 하는 마음가짐과 리세션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참고로 리세션의 경우는 아직 왔다고 선언되지는 않았지만 통계적으로 리세션을 알았다고 해도 너무 늦게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리세션을 인정하고 난 뒤에 주식시장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상승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마치 코로나와 비슷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처해있는 상황을 비관적으로만 보지 마시고 오히려 앞으로 더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미래를 위한 장이라고 생각하시면서 좋은 기업들을 위주로 천천히 준비해 나간다면 나중에는 반드시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의 분석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그럼 다음에 또 다른 분석과 함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See you later.